비명소리. 빗소리는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장대비가 아파트 단지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적막은 빗소리만이 유일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낡은 벽돌로 지어진 동원빌라 302호에 사는 김미영 씨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은 하얗게 번뜩였고 그 짧은 섬광 속에서 눅눅한 방 안의 가구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였다. 이 장마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째. 해는 뜨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습기처럼 눅진한 피로감이 내려앉았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빗소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다. 끼야.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비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지다가 이내 빗소리에 파묻히듯 사그라졌다. 미영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위층 아니면 옆동 어딘가에서 들려온 비명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바로 옆에서 터져나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다. 남편은 며칠째 야근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홀로 이 밤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아파트 복도는 곧이어 술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웅성거리는 낮은 목소리들. 모두가 그 비명을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미영 씨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빗소리 너머로 이웃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301호의 박 씨는 아내와 함께 거실 창밖을 내다봤다. 여보, 들었어? 비명소리.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디서 들린 걸까? 설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그 비명은 단발성이었지만 그 여우는 깊고 길었다. 잠시 후 몇몇 집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아파트 단지가 비명 하나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이웃들의 시선은 각자의 문틈 사이로 혹은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불안하게 오고 갔다. 비명은 분명히 누군가의 절규였지만 그 절규가 누구의 것인지 왜 터져나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모두를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비명소리의 잔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른 기류가 흘렀다. 오가는 이웃들의 눈빛에는 전날 밤의 공포와 함께 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오가는 인사가 오갔을 복도에서 이제는 서로를 피하는 듯한 움직임만이 가득했다. 미영 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나섰다가 402호 문틈으로 자신을 엿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402호에는 얼마 전 이사온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조용했고 별다른 교류는 없었다. 그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점심 무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비명소리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경찰이 왔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았다. 이 침묵은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죽은 거라면 경찰이 안 올 리가 없잖아. 아니면 비명소리의 주인이 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다. 주민 게시판에는 비명소리에 대한 문의글이 쇄도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미영 씨는 밤이 될수록 더욱 예민해졌다. 아이를 재운 후 그녀는 거실에 앉아 뉴스 채널을 돌렸다.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끊임없이 복도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에 집중했다. 누군가 걷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낮은 웅얼거림.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들이 이제는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특히 윗집 402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 밤의 비명 소리는 402호에서 들려온 것이라고 확신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402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며칠 밤낮으로 비가 계속되자 아파트 전체에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스미는 듯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소한 마찰도 쉽게 큰 싸움으로 번졌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지내며 짜증을 부렸다. 미영 씨의 아들도 잠투정이 심해졌다. 엄마,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이는 밤마다 잠들기 전 칭얼거렸다. 무슨 소리? 누가 자꾸 긁는 소리 같아. 미영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바람 소리일 거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아이의 말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명 소리의 범인이 누군지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누가 늦게 들어왔더라? 401호 아줌마는 요즘 남편이 안 보인다던데? 아니야, 203호 아저씨가 원래 좀 이상했잖아. 밤마다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시선들로 가득했다. 택배 기사나 외부 방문객들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기가 꺼려지는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차갑게 등 돌렸고 공동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어느 날 밤 미영 씨는 잠결에 문득 깨어났다. 빗소리는 잠시 멎어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로 옆 벽에서 새어나오는 듯했다.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벽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402호에서 들려오는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울음소리는 점차 격렬해지더니 이내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전보다 훨씬 작고 억눌린 비명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듣는 이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안 돼. 제발.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112를 눌렀다. 그러나 번호를 누르는 손은 파르르 떨렸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누가 비명을 지르는지, 왜 지르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끊었다. 대신 그녀는 문득 402호 문 앞에 쪽지를 붙여야겠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다음 날 아침 402호 문에는 작은 우유병이 놓여 있었다. 미영 씨는 어젯밤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느껴져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402호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고요함을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제 극에 달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왔다. 우리 아파트에 귀신이 산대. 누가 밤마다 울어. 아이들의 순진한 말은 어른들의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어느 저녁 미영 씨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쏟아지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 아파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미영 씨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졌다. 촛불을 찾으려 허둥지둥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문득 그녀의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이가 자는 방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쿵쿵쿵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침대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였다. 안 돼! 멈춰! 미영 씨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발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아이의 방에서 나는 기이한 웃음소리였다. 히히히. 엄마, 나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섬뜩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정전은 곧 복구되었다. 환하게 불이 들어온 방 안에는 아이가 침대에 앉아 멀뚱히 미영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아이의 얼굴은 천진난만했지만 미영 씨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웃음소리는 분명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 아이의 달라진 눈빛,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낯선 시선. 그녀는 더 이상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오던 날을 떠올렸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아파트가 유난히 조용하고 살기 좋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그녀를 짓누르는 침묵이 되었다. 비명 소리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누가 비명을 질렀는지, 왜 질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비명은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웃들은 서로를 잃었고 신뢰는 깨어졌다. 비가 그친 어느 날 미영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파트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덤 같았다. 비명은 사라졌지만 그 비명의 메아리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터였다. 그들은 영원히 비오는 밤의 비명을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